요즘 아들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딸에게 전화했는데 바쁘다며 급하게 끊더라고요. 손자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신경질적으로 대답해서 서운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통화할 때마다 자녀가 핑계를 대며 대화를 피한다고 느끼시나요? 오랫동안 가슴 한편에 쌓인 서운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통화에서 엄마, 아빠 또 언제 통화해요? 라고 먼저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시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면 이런 변화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부모님 말씀이 곧법이었습니다. 말대꾸하지 마라. 어른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요. 그러나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변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과 선택을 중요시합니다. 개인의 의견과 독립성이 더욱 중요해진 세상이 되었지요.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전 방식으로 대화하면 관계는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그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아이는 간섭이라고 느끼는 걸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 답은 바로 세대 간의 소통 방식 차이에 있습니다. 어떤 70대 어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주말마다 자발적으로 전화를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들이 이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서로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관계가 따뜻한 신뢰로 변화한 것이죠.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진정한 경청과 존중하는 대화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8가지 핵심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자녀와의 관계를 따뜻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방법으로 관계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1. 적절한 통화 시간과 빈도 지키기. 사랑이 때로는 적절한 거리 두기라는 사실 아시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자주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불편한 시간에도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전화를 안 받아? 바빠도 부모 전화는 받아야지. 하루에 한 번도 전화 못하니? 그렇게 바쁘냐? 점심시간인데 통화 좀 하자. 밥 먹으면서 하면 되잖아. 전화 한 통 못 받을 정도로 바쁜 거야?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도 젊었을 때 업무 중에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68세 김춘선 어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침에 제대로 먹고 나갔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아들은 점점 전화를 받지 않았고 주말에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아들이 중요한 아침 회의를 자주 놓치게 되면서 업무 평가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걸었던 전화가 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너에게 편한 시간대가 언제니? 언제 통화하면 부담이 적을까?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통화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 7시에 통화하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짧더라도 정기적인 통화가 효과적입니다. 30분 불규칙한 통화보다 15분이라도 정기적인 통화가 관계에 더 도움이 됩니다. 급한 일 아니면 업무 시간에는 문자를 이용하세요. 시간 될 때 연락해줘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바빴구나. 괜찮아. 나중에 시간 될 때 연락해줘. 긍정적인 강화를 해보세요. 지난번에 통화해서 너무 좋았어. 또 시간 되면 이야기하자. 한 분이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요일 저녁 7시가 우리 가족의 황금 시간이 됐어요. 아들도 이 시간을 기다린대요. 규칙적인 통화 시간은 서로에게 신뢰와 기대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얼마나 자주 통화하시나요? 혹시 규칙적인 통화 시간이 있으신지 또는 만들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A. 잔소리와 명령조의 대화 피하기.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고 실수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언과 충고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자녀에게는 잔소리나 명령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말대로 해봐.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왜 내 충고를 안 들어? 그런 선택을 하면 후회할 거야. 내가 살아온 경험에 비하면 내가 뭘 알겠니? 내가 너 나이 때는 벌써 다 해결했던 문제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엄마 아빠 말이 옳다는 걸 언제 알아차릴래?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녀의 마음을 탔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70대 김모 어르신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아들이 결혼을 늦추길래 자꾸 서두르라고 했죠. 좋은 사람 놓친다며.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이가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 있었고 조용히 준비 중이었더라고요. 그 아들은 결국 엄마랑 얘기하면 항상 혼나는 기분이 들어라며 대화를 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방식입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세요. 내 생각은 어떠니? 이 한마디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허락을 구해보세요. 내 경험을 이야기해도 될까? 허락을 구하면 자녀도 마음을 엽니다. 응원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내가 결정한 일 응원할게. 이 말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청에 집중하세요. 때로는 말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자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내가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했을 거라고 믿어. 견해 차이를 인정하세요. 그런 관점도 있구나. 나도 생각해 볼게. 고마워. 적절한 질문으로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그 결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였어? 65세 박 할머니는 이렇게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전에는 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더니 대화가 줄더군요. 이제는 내 생각이 궁금해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제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잔소리 대신 진심을 담은 한마디, 명령 대신 선택의 여지를 주는 표현이 자녀와의 관계를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통화에서는 자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3.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존중 보여주기.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배우자와 관련된 대화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의도치 않게 이 영역에서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와이프는 왜 이렇게 안 해주니? 다른 집 며느리는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던데. 결혼해서 너 변했어. 너희 남편 집안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니? 명절에 왜 너희 집에서만 지내? 우리 집은 언제 와? 우리 때는 시부모에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가족 전체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한 어머니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 표현이 없냐며 서운함을 자주 표현했는데 그 결과 아들과의 통화도 점점 줄어들었다고 고백하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길 엄마가 아내를 나쁘게 보는 것 같아서 불편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한마디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세요. 너희 와이프가 너를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든다. 부부 관계에 개입하는 발언은 삼가세요. 그건 너희 둘이 잘 상의하길 바란다고 넘기는 게 현명합니다. 자녀의 가정을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 존중해주세요. 너희 가족만의 특별한 전통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참 좋구나. 가족 전체를 배려하는 표현을 써보세요. 혹시 너희 집에 필요한 거 있어? 너희 가족이 편안하게 지냈으면 해. 배우자를 포함한 대화나 만남을 제안해보세요. 다음에는 와이프도 같이 식사하면 좋겠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 배우자의 어려움에도 공감해주세요.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챙기느라 참 바쁠 거야. 그런 중에도 잘 지내줘서 고맙다.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너희 처가 부모님도 건강하시니? 안부 전해줘. 72세 이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며느리는 왜 이렇게 손이 느리냐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 내외가 함께 만든 집이 참 아늑하네라고 칭찬하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안부 전화를 주더군요. 자녀의 배우자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자녀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입니다. 4. 건강 걱정과 불평의 반복 줄이기. 노년기의 건강 문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통화할 때마다 건강 걱정과 불평만 반복한다면 자녀는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오늘도 아파. 너무 힘들어.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약 먹어도 안 나아. 어떡하니? 너도 나이 들면 이렇게 될 거야.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 하고 정말 힘들어. 이제 얼마 살지도 못할 거야. 너희들은 건강하니까 이런 고통을 몰라.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자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 시청자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엄마 전화를 받으면 늘 아파서 못 잤다, 먹은 게 체했다 이야기로 시작돼요. 나중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전화 받기가 두려워지더라고요. 자녀는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그 걱정이 계속해서 의무감으로만 연결되면 관계는 점점 삐걱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건강 이야기는 꼭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전하세요. 혈압약을 바꿨는데 훨씬 좋아졌어처럼 간단히 정보 공유만 하세요. 통화의 중심을 불안보다는 안부로 바꿔보세요. 오늘은 시장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날이 좋아서 기분이 좋더라.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세요. 요즘 내가 이런 식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어. 작은 공원이라도 매일 걷기로 했더니 컨디션이 조금 나아졌어. 도움이 필요할 땐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병원 진료가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주말에 잠깐 도움이 필요해. 자녀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너는 요즘 피곤하진 않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나누세요. 요새 노인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더라고. 유머 감각을 잃지 마세요. 오늘은 허리가 좀 아팠지만 그래도 옆집 할머니보다는 내가 훨씬 빨리 걷더라니까. 66세 윤 할머니는 이렇게 변화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픈 이야기만 했더니 딸이 걱정만 많이 하고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이제는 오늘 새로운 요가 동작을 배웠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함께 해요. 그랬더니 딸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네요. 건강에 대한 대화는 짐이 아닌 정보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안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5. 비교와 경쟁 유발 멈추기.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부모로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희 형, 동생, 사촌은 벌써 집을 샀대. 옆집 아들은 부모님 매주 모신대. 같은 또래 중에 너만 아직. 김 여사네 아들은 벌써 과장됐다던데. 너희 친구 누구는 아이가 몇 명이래? 이미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아직도 그 직장이니? 다른 자식들은 부모한테 용돈도 더 주던데. 이런 비교가 자녀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얼마나 버티며 살아가는지를 봐주기보단 남들이랑 비교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만 보세요. 부모의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되기도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가 처한 상황과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요즘 바쁜 와중에도 묵묵히 잘 해내고 있더라. 참 대단하다. 삶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람마다 때가 다르지. 너만의 시간이 있어. 서두를 필요 없어. 자녀에게 사랑과 지지를 표현하세요. 나는 내가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자녀가 들려주는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그거 네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잖아. 정말 대단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세요. 1년 전보다 더 단단해진 너를 보니까 나도 힘이 나더라. 각자의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세요. 사람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르니 무작정 비교할 수는 없지. 자녀의 독특한 강점을 인정해 주세요. 내가 가진 특별한 재능은 꼼꼼함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그건 정말 귀한 자질이야. 73세 정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다는 데라고 자주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빠,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서럽고 내가 무능력하게 느껴져요 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비교하는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 대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자기 성취를 더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비교가 아닌 함께 응원하는 마음이 진짜 대화의 힘입니다. 자녀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그들만의 여정을 인정해 주세요.
6. 경제적 요구와 부담 줄이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용돈 좀 더 줄 수 없니? 이거 사고 싶은데 내가 사줘. 너희 형제끼리 얼마씩 모아서. 우리 나이에는 자녀들이 챙겨줘야지. 72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달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몇 달 전부터 아들이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해 주더군요. 아버님 사실 요즘 애들 학원비랑 대출이자 때문에 많이 빠듯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내 아들도 지금 버티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물론 부모로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탁이 반복되면 자녀는 통화할 때마다 또 뭔가 부탁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자녀 교육, 내 집 마련, 노후 준비까지 무거운 짐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어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에서 40대의 85%가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고용 불안정이 일상이 되었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하고 요청의 배경을 진심으로 설명하세요. 엄마가 이번에 꼭 필요한 치료가 있어서 그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너도 힘들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니? 너무 무리하진 않니? 정서적인 연결을 우선시해 보세요. 나는 내가 자주 전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같이 식사하는 시간만으로도 큰 힘이 된단다. 작은 선물에도 크게 기뻐하며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지난번에 보내준 작은 화분, 매일 보면서 내 생각난다. 그런 마음씨가 참 고맙구나.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병원비는 이번엔 내가 모아둔 걸로 해결했어. 아직 괜찮으니 걱정 말고.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단 함께 의논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 생각을 듣고 싶어. 내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65세 김정숙 여사님은 이렇게 변화를 주셨답니다. 예전엔 아들에게 이것저것 사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시간 될 때 같이 쇼핑하러 가자고 해요. 그러면 아들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데려가지고 가끔 제가 고른 것도 사주네요. 부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되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경제적인 요구보다 정서적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걱정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면 관계는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7. 효과적인 통화 마무리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끊어. 바쁘겠지? 나는 괜찮아. 또 전화 안 하겠지? 기다리지 말아야겠다. 이야기 더 하고 싶은데 다들 나한테 관심 없나 봐. 이렇게 짧게 통화하니 엄마 아빠한테 5분도 못 내겠어? 74세 이영호 어르신은 딸에게 자꾸 바쁘니까 끊어. 난 괜찮아라고 했더니 나중엔 정말 짧게만 통화하더라고요. 내 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도는 배려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통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연스럽게 통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의도는 따뜻한 관심일지라도 자녀는 또 끝내기 전에 죄책감을 느낄까? 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는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대화의 끝맺음이 다음 통화의 시작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해보세요. 통화를 시작할 때 오늘은 10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시간을 미리 합의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도 시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부담 없이 대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마무리될 때는 따뜻한 인사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건강 챙기고. 통화해서 정말 기뻤어. 다음 통화를 자연스럽게 약속하며 끊으세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전화할게. 그때는 내가 말했던 그 영화 이야기도 더 들려줘. 자녀가 바쁘거나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바쁜데도 시간 내줘서 고마워. 다음에 더 이야기하자라고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통화를 마칠 때마다 자녀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에는 내가 다녀온 여행 이야기 더 들려줘라며 다음 대화를 미리 기대하게 만드세요. 자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오늘 내 목소리 들으니 하루가 더 행복해졌어. 통화해줘서 고마워. 긍정적인 마무리로 끝내세요. 너랑 대화하면 항상 새로운 시각을 얻게 돼.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68세 박미자 어머님은 이제는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 나눌까 하고 기대하게 만들어요. 다음엔 내가 만든 새 요리 사진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아들이 먼저 궁금해서 연락하더라고요. 라고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짧지만 꾸준한 통화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는 것처럼 작은 대화의 씨앗이 모여 큰 신뢰의 나무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8. 스스로의 행복 가꾸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너희가 연락해줘야 행복해.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외롭고 쓸쓸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너희만 잘 살면 돼.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쓸쓸한 거야. 자녀를 향한 사랑은 당연하지만 모든 행복의 원천을 자녀에게만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71세 이미경 여사님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주 연락 안 하면 서운했어요. 그런데 동네 합창단에 가입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면서 제 생활이 풍요로워졌어요. 오히려 제가 바빠서 아이들이 엄마 언제 시간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부터 관계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세요. 요즘 난 수영을 시작했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즐겁더라. 또래 친구들과의 모임을 만들거나 참여하세요. 매주 목요일에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겼어. 자신의 행복한 일상을 자녀와 공유하세요. 오늘 동아리에서 멋진 분들을 만났어? 나도 새로운 친구가 생기니 기쁘더라. 작은 성취와 도전을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 자녀에게 새로운 경험에 대한 조언을 구해 보세요. 다음 달에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 중인데 어디가 좋을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도 고려해 보세요. 요즘 동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차. 스스로 행복을 가꾸는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도 큰 안도감과 존경심을 줍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의 짐을 덜게 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이제 상하관계가 아닌 성인 대 성인의 관계임을 기억하세요. 오랜 세월 부모로서 지켜온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73세 박정웅 어르신은 처음엔 딸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습관을 고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연습을 시작했더니 석 달 만에 딸이 아빠, 요즘 대화하기 너무 좋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노력을 보상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자녀와의 통화가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8가지 방법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자녀와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시도해 보세요. 오늘 통화에서는 자녀의 말을 더 경청하기만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번에는 긍정적인 대화 주제 만들기를 실천해 보시고요. 모든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이해와 신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엄마 아빠가 미안해. 더 나은 대화를 하고 싶어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런 솔직함과 노력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는 양쪽 모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시니어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우울증 발생률도 훨씬 낮다고 해요. 여러분의 노력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더 따뜻하고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자녀와 함께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금과 옥조 TV는 시니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자녀와의 소통에서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